당신은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외면하는 순간, 억울하고 서운한데 화를 낼 곳조차 없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노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하나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나 세상은 단 한 번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14해를 떠돌며 제후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68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기억해 하나씩 죽간에 새겼습니다. 각자가 간직한 기억들을 모으고 또 모아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논어, 공자와 그 제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총 20편 492개의 장. 그 첫머리 제1편의 이름은 학이입니다. 배우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논어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뒤에는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몸으로 살아낸 드라마 같은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551년 노나라 추, 지금의 중국 산둥성 일대입니다. 공자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숭량을은 하급 무관이었고 어머니 안징제는 그의 첩이었습니다. 공자가 3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어린 공구, 훗날 공자라 불릴 그 아이는 가난 속에서도 단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배움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온갖 일을 했습니다. 창고지기, 가축 관리인.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지만 틈만 나면 죽간을 들었습니다. 훗날 공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미천했다. 그래서 비천한 일들을 많이 할 줄 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20살 무렵 공자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육은 귀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신분 높은 집안의 자제들만이 스승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달랐습니다.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 받아들였습니다. 수업료는 말린 고기 한 묶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속수 이상, 옴 이상 무회원, 포 한 묶음 이상을 가져온 자에게는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턱을 그는 조용히 허물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서로 치고받는 약육강식의 세상. 힘 있는 자가 옳고 교묘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 이에는 껍데기만 남고 이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공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공자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를 가르쳤습니다. 제사 지내는 법, 인사하는 법, 자리에 앉는 법, 말하는 법. 지금 보면 형식처럼 보이지만 공자에게 예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30이 넘어 공자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나라 권력자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뜻을 펼칠 자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나라 실권은 왕이 아닌 세 대부 가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계씨, 숙씨, 맹씨. 그들은 공자를 필요할 때만 불렀고 불편할 때는 외면했습니다. 공자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더 열심히, 더 깊이. 제자의 수가 불어났습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공자는 그들 하나하나의 성격과 능력을 꿰뚫어 보았고 같은 질문에도 사람에 따라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하기편의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유붕, 자원방래, 불영낙호.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공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55살. 공자는 노나라를 떠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위나라, 진나라, 채나라, 초나라, 중원의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제후들에게 자신의 뜻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떤 군주는 그를 며칠 만에 내쳤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제자들이 굶었습니다. 광땅에서는 군중에게 포위되어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14년. 그 유랑의 세월 동안 공자의 나이는 이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 자공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공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봐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공자는 지금 굶주린 채로 먼지 쌓인 길 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기편에는 공자의 수제자, 증자의 말도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뿐 아니라 자신들의 깨달음도 함께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5일 삼성오신.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 사귀면서 미덥게 행동했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제대로 익혔는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공자가 몸소 보여준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밤 자신에게 묻는 것.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이었습니다. 68. 공자는 마침내 노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담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을 밟는 그의 발걸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쏟았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노나라의 역사를 정리하고 옛 문헌들을 후세에 남기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수천 년 후에도 살아남을 기록들을 후세에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 그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묘소 근처에 집을 짓고 3년 혹은 6년을 머물렀습니다. 스승이 남긴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그렇게 모인 말들이 논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평생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하고 가르치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스승을 잊지 못해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닿아 있습니다. 하기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인불지, 이불온, 불역군자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는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14해의 유랑 동안 수십 번의 거절 앞에서 굶주림과 위협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세상의 문제가 아닌 자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배웠습니다. 더 익혔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고. 옳은 일을 하면 세상이 알아봐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포기합니다. 공자는 그 착각을 끊어냈습니다.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움은, 익힘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오롯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 이어간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면,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공자는 2500년 전 그 자리에서 지금의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혔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세상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해지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단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